안녕하세요. 미친도제 채널의 미도입니다. 드디어 고프로 8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형 채널에는 한 달 전서부터 제품을 공급해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언박싱과 리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아무튼 오늘은 어제와 오늘 계속 올라오고 있는 리뷰와 스펙을 보고 제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고프로 영상에서 제가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 중에 단점이 1번 부팅 시간이 아쉬운 문제가 있었고, 2번 조져도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3번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촬영 시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번으로 작동상의 오류가 있죠. 어느 순간 갑자기 꺼지지 않는 이 문제가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화질을 바꾸려면 메뉴를 여러 단계에 거쳐서 들어가서 바꾸고 다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셀피 촬영이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액션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 블로그용으로 쓰기 위해선 관광 모드가 아닌 리니어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리니어 모드가 4K에선 지원이 되지 않고 2.7K에서만 사용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위쪽 링크를 눌러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점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체크해보면서 새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 제품들이 나오면 이 새 제품 특징을 가장 보기 좋은 방법은 이 제품 홈페이지에 가서 제품 소개를 보는 것이죠. 고프로 홈페이지를 가볼까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이거 연결 부분을 이 아예 자체에 내장시킨 것 같습니다. 다른 리뷰를 보니까 이 두께가 조금 얇아져서 기존 것보다 좀 많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상태 액정은 그대로고 후면의 액정도 지금 현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가던 배터리와 메모리 넣는 부분을 사이드 쪽으로 옮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을 또 볼까요? 모듈로 답을 찾다라고 하네요. 기본 고프로 8 겉에다가 미디어 모듈이란 걸 자체를 씌우고 그 위에 등이나 아니면 LCD를 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고프로가 LCD 액정이 안 달렸을 때는 LCD 액정을 따로 팔았었는데, 사실 그걸 연결했다 뗐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 모듈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지 아마 판가름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미디어 모듈, 그러니까 여기 컨덴서 마이크가 달려있다고 하던데,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다면 기본 블로그용으로는 이 미디어 모듈 자체는 굉장히 팔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처럼 위에 마이크를 따로 다는 것보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간단하게 다는 것들이 훨씬 더 들고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렌즈가 있네요. 이거는 기존과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이퍼스무스 2.0이 있습니다. 하이퍼스무스 1과 2를 비교한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스트 모드라는 게 막 조개면서 완벽하게 잡아주는 모습이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오프 2.0이 있습니다. 고프로 7에도 있던 기능이지만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타임 오프 속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화면 가운데 버튼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일반 정상 속도로 진행되고 다시 누르면 원래 타임오프 기능으로 돌아가는 이 기능은 좀 상당히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포토 HDR이죠. 사실 HDR은 잘 쓰면 좋은데 이 사진도 너무 지나치게 고정된 느낌이 강하죠. 이거는 기존에 또 있던 기능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라이브 버스트는 사진을 잘 찍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랩스 동영상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얼만큼의 화질을 보여줄지는 이 영상을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고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다른 후기가 올라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모듈을 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전면 쪽에 마이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훨씬 더 나은 수음을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감과 방수는 원래 고프로는 항상 튼튼하고 방수도 잘 됐죠. 고프로 앱은 기존 앱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가격은 51만 8천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성으로만 보면 좀 궁금했던 부분은 양한 타임랩스 동영상과 그리고 타임 오프 2.0, 그리고 하이퍼스무스는 좋아지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뛰면서 촬영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있는데 글쎄요, 모듈 부분은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만약 8을 구한다면
이걸 따로 구매할지는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프로 맥스가 있는데 이게 약간 더 좀 궁금하더군요. 이 설명대로만 보면은 이 단면으로도 촬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80도를 촬영해서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360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액정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스의 동영상 크기는 기본적으로 5.6K네요. 5.6K면은 화질이 생각보다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리뷰를 보고 인스타 360과 비교를 해봐야지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360은 토탈 5.7K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대로 보면 부팅 시간의 아쉬움은 지금 상황에선 체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조도 화질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찾아던 부분인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아직 정확한 제가 스펙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동상의 오류, 꺼지지 않는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리뷰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동 설정 부분도 이번에 프리셋 부분이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피 촬영은 아까 모듈 가운데 LCD가 있었죠? 그 LCD를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4K 리니어 지원하지 않는 문제, 매뉴얼을 살펴보니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뉴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조도 화질 문제는 중국분이 고프로 7과 그리고 8을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보실까요? 자, 아마 손으로 동일하게 손으로 들고 뛰시는 것 같았는데 고프로 7은 많이 흔들리죠. 사실 하이퍼 스무스를 테스트하는 건데 고프로 8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무스를 최대한으로 했는지 주변이 약간 더 많이 잘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7은 이 불빛을 보시면 많이 흔들리는데 그나마 8은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동 설정 부분은 이젠 프리셋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의 프리셋이 있는 것 같고 표준과 활동 그리고 시네마틱, 슬로우 4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설정한 프리셋을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리셋도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메뉴에 들어가서 일일이 바꾸는 것들을 프리셋으로 설정해두면 단 한 방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바로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피 촬영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굳이 달 것 같지는 않습니다. 4K에서 리니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2.7K로 쓰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 스펙을 보시면 여기 4K에서도 리니어가 지원이 됩니다. 100Hz까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리니어를 지원하지 않는데 그 외에는 다 리니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아주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4K에서 하이퍼 스무스가 지원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이퍼 스무스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4K의 60Hz에서는 하이퍼 스무스가 작동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4K 60프레임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이퍼 스무스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K에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리니어를 하면 브이로그 구형은 아마 최고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존에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 7가지 가운데 4가지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타임 오프입니다. 타임 오프 캡처 부분인데 타임 오프를 진행하다가 캡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하죠. 자동으로 조절하다 중요한 순간에 이 아이콘을 탭하면은 속도를 실시간, 그러니까 현재 보통 일반 속도로 순간적으로 확 낮춰버리죠. 그러면은 빠르게 가다가 일반 속도지만 굉장히 느려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다시 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타임오프 기능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고프로 7을 사용할 때 타임오프를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했는지 이런 기능을 넣어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배터리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가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장착 핀 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 8번이 USB-C 포트 쪽에 충전을 하면서 고프로를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도어를 항상 오픈해줘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도어는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고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고프로 8을 살 건가 사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아마 저는 고프로 8은 지금 고프로 7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이퍼스무스와 그 다음에 타임오프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이퍼스무스는 기존에 있는 정도만 해도 제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임오프 2.0 특히 중간에 본래 속도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 고프로 6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프로 8으로 넘어가시면 큰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프로 맥스는 아직 사용기가 제대로 올라온 게 없어서 체크를 못 해봤지만 화질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야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프로 8이 나왔는데 구매를 할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